안녕하세요. 패션 인플루언서 첼미입니다. 드디어 저희의 4번째 강의네요. 마지막 강의 주제는 바로 SNS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법, 그리고 내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할 시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인스타그래머, 소셜미디어는 미래 직업 중 하나로 어디에서나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직업으로 인정받은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직접 뛰어들고 그 결과 여러 가지 협업법 등 조언 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수익 창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브랜드의 새로 나온 신제품 홍보, 제품 홍보, 브랜드 홍보 또는 대행사에서 PR 이벤트 참석, 패션쇼 등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친숙한 연예인이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이제 수도 없이 수익 창출이 많지만 나와 맞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수익 창출의 기회가 오지만 이 중에서 나랑 맞는 일은 오히려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를 들어 패션 인스타그래머인데 갑자기 성형외과 포스팅을 하게 된다면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뷰티 인플루언서가 오히려 성형외과나 아니면 좀 피부과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오히려 조금 위화감이 없을 수 있겠죠. 이런 예시처럼 여러분들의 브랜딩과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자, 브랜드와의 협업 방식입니다. 총 3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와 맞는 브랜드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지는가? 세 번째, 내가 혹시나 경쟁사와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3가지 부분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브랜드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하지만 인플루언서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브랜드랑 다이렉트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페이먼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전혀 이게 아닌데 생뚱맞은 브랜드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겠죠. 반면에 정말 나의 브랜딩과 맞아, 나의 그런 이야기와 맞아 하는 브랜드를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빨리 공유하고 싶어서 기쁠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패스트 패션을 반대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현재 나의 브랜딩은 그거야. 올가닉한 패션을 말하는 인스타그래머야. 그런데 마침 어떤 브랜드에서 우리도 패스트 패션을 지향해. 우리도 올가닉한 브랜드로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올가닉한 브랜드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협업을 요청이 왔다면 그 브랜드는 여러분들과 정말 합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를 소신 있게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구독자와 팔로워들과 좋은 관계를 더불어 유지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페이업이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국내외 모든 브랜드에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이렇게 협찬을 진행할 시 원고료가 있을 수도 있고 원고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할 점은 이 인플루언서라는 일이 직업적으로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내게 수익이나 매출이 생길 수는 없어요. 내가 쇼핑몰을 하거나 블로그 마켓을 하거나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으로 뭔가를 판매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쨌든 수익이 초반부터 생기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나는 팔로워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베이스나 컨텐츠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또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것은요. 내 채널의 확실성, 신뢰가 보장되어야 그게 돈으로 결국 매출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너무 페이먼트가 없다고 해서 조급해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 브랜딩도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페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원고를 받는 건들만 진행해 볼래 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채널이나 여러분들의 브랜딩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처음엔 좋겠죠. 네, 저한테 들어오는 페이먼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딩이 봤을 땐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인플루언서에게 사실 이 부분은 되게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네,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인플루언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제품이 필요하거나 내가 그 브랜드를 좋아해. 그렇다면 사실 협상을 할 때도 훨씬 유리해요. 네, 페이먼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플루언서로서 내가 그 제품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페이먼트 일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브랜드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을 브랜드 측면에서도 이해를 하고 적당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둘 다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나의 컨텐츠를 평가해라. 즉, 자신이 원고료를 어느 정도 받아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컨텐츠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팔로워 대비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 게 적당한지를 스스로 산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프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인플루언서 페이먼트를 좀 자체적으로 고려해주는 회사도 많이 늘고 있어서 초반에는 사실 협상이 조금 어려웠다면 요새는 이제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회사도 많이 생기고 해서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내가 무작정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른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좋냐 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포스팅을 해주면서 무페이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봉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나 엄연히 인플루언서를 직업으로서 지금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페이먼트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또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중요한 점은 종속 계약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입금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초반에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발견된 웹사이트예요. 인플루언서 코스트 칼큘레이터 또는 인플루언서의 가치 판정법 이런 사이트인데 밑에다가 사이트 주소를 한번 첨부해 놨으니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 인스타그램의 컨텐츠 하나당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또는 나는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 것이 적당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협상해야 되는가를 좀 판정하실 때 이 웹사이트가 유용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드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협의할 시 이럴 때 좀 주의사항을 넣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품 협찬 리뷰가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명확히 기간 엄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제품들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받는 편이고 그 안에서 내 게시물, 내 제품을 홍보하는 걸 부탁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올려주세요 또는 내 캠페인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이 기간 안에 올려주세요를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 돼서 이미 다 내가 셀링 기간을 다 지났는데 왜 안 올려주냐고 물어봤을 때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간이 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릴 필요성을 못 느꼈다 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엄수 꼭 필요하다는 점.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브랜드 제품과 관련된 해시태그 한두 개를 필수로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아디다스 러닝화다 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패션, 데일리룩 이런 해시태그를 쓰는 것보다 혹시 사용하실 때 아디다스 러닝화 또는 제품명 등을 언급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오히려 만약 인플루언서가 그 게시물을 올렸을 때 소비자나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 게시물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또는 제품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한두 개 정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인플루언서한테 요청해주는 편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자신의 브랜드와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오히려 내 브랜드랑 어울리지 않는 인플루언서라면 브랜드의 입장에서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제 패션 브랜드다 하면 패션 인플루언서한테 맡기고 뷰티 브랜드다 하면 뷰티 인플루언서한테 맡기는 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효과가 있겠죠. 보통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는 패션 인플루언서보다 그렇게 옷을 많이 노출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카에 잠깐 목 콜라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정말 그래도 신경 써준 타임에는 이제 브랜드 로고가 나오게 노출시켜주는 부분이 많은데, 이왕 할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제대로 돈 쓸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자신의 분야에 맞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서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부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직접 컨택이 좀 어렵다,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쥐약이다 하시는 분들은 대행사, 요즘 인플루언서 대행사도 많으니까 SNS 마케팅 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제 검색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대행사를 찾아가는 것도 오히려 시간 절약이 되고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제가 총 4가지 강의안을 들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SNS를 활용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단순히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인스타그램 또는 제 웹사이트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강의로 또 만나뵙겠습니다.